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 별책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부자들만 아는 비밀이 아닙니다. 평범한 집에서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조용히 지켜온 습관입니다. 특별한 재능도 큰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오늘부터 마음가짐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월급은 똑같이 받는데 어떤 집은 늘 여유로워 보입니다. 나는 아껴 쓰는데 통장은 늘 바닥이고 누군가는 특별히 벌지 않는 것 같은데 돈 걱정을 안 합니다. 명절 때마다 경조사비가 부담스럽고 갑자기 목돈 나갈 일이 생기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운이 좋아서? 타고난 복이 있어서? 아닙니다. 집안의 작은 습관, 돈을 대하는 태도, 매일의 사소한 선택이 세월이 흐르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두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첫째, 왜 우리 집에는 돈이 머물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손바닥 보듯 선명해질 겁니다. 둘째,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갖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재물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돈이 편안히 머물 수 있는 집을 만드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 습관, 집을 비워두는 습관. 불필요한 것을 내보내는 용기. 재물운이 들어오는 집은 깨끗한 게 아니라 비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집의 크기나 사는 방식, 가족 구성원, 개인적 상황은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물건이 많은 집에는 돈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현관을 열면 신발이 수북이 쌓여 있고, 거실 한쪽엔 박스들이 쌓여 있고, 옷장을 열면 입지 않는 옷들이 빼곡합니다. 주방 서랍엔 같은 종류의 수저가 여러 세트씩 있고, 베란다엔 언젠가 쓸 거라며 모아둔 상자들이 가득합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언젠가 쓸 수도 있잖아요.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집은 10중 8구 돈이 늘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건이 많으면 돈이 새는 구멍이 생깁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똑같은 걸 또 삽니다. 냉장고에 간장이 여러 통 있는 줄 모르고 또 삽니다. 작년에 산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또 삽니다. 분명 있는데 찾기 귀찮아서 또 삽니다. 이게 자주 반복되면 한 해 동안 생각보다 많은 돈이 그렇게 사라집니다. 깜짝 놀랄 만큼 많이요. 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리적 공간이 막혀 있으면 심리적 공간도 막힌다고요. 집이 물건으로 가득 차면 사람의 머릿속도 복잡해지고 마음도 무거워지고 결정을 내리는 능력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돈을 모으려면 결정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꼭 필요한가? 이건 지금 사야 하나? 더 현명한 방법은 없을까? 이런 판단을 매 순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집이 어지럽고 머릿속이 복잡하면 이런 판단이 흐려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정년퇴직 후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아깝다, 언젠가 쓸 텐데 하셨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물건을 정리하고 나니 집 안 공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리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래전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 일을 도와주면 용돈을 주겠다는 제안이었어요. 시간이 흐르자 자녀가 용돈을 보태주기 시작했습니다. 1년쯤 후엔 저축통장에 처음으로 목돈이 모였습니다. 집을 비우니까 돈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 것 같아요. 그분의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집을 둘러보세요. 숨이 편한가요? 답답한가요? 오래전부터 손대지 않은 물건이 서랍마다 있나요? 현관에 신발이 넘쳐나나요? 옷장에 안 입는 옷이 대부분인가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래 안 썼으면 버린다. 이 기준 하나만 만드세요. 언젠가를 위한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새 물건 하나 드리면 오래된 것 하나는 반드시 내보내세요. 처음엔 아까울 겁니다. 그래도 이건 비싼 거였는데, 아직 멀쩡한데,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물건을 오래 안 쓴 게 답입니다. 이미 당신 삶에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이 습관을 계속 미루면 물건에 갇혀 살게 됩니다. 돈이 들어올 공간도,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마음의 여유도 사라집니다. 재물은 비좁은 곳을 피해갑니다. 비워낸 자리에야 비로소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습관, 아침에 빛을 들이는 습관. 재물운이 들어오는 집은 아침마다 빛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건강 문제나 야간 근무 같은 특수한 상황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은 모두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어두운 집에는 돈도 들어오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집에 가면 환하고 공기가 맑은 집이 있고, 대낮인데도 어둡고 눅눅한 냄새가 나는 집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환한 집에 사는 분들은 얼굴도 밝고 말투도 긍정적이고 돈 이야기를 할 때도 여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두운 집에 사는 분들은 늘 돈이 없다, 힘들다, 세상이 각박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빛은 단순히 밝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통 풍수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햇빛은 집안의 음기를 걷어내고 양기를 채운다고요. 음기가 많은 집은 사람의 기운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우울한 생각이 많아지고 돈을 쓰는 일만 늘어난다고 합니다. 현대 심리학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햇빛을 받지 않으면 행복 호르몬 분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울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충동적인 소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방이 어둡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고 불을 켜야 뭐가 보입니다. 이런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몸이 무겁고 일어나기 싫고 오늘도 힘든 하루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반대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환한 햇빛이 보입니다. 창밖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하늘이 보이고 새소리가 들립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작은 차이가 하루를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1년을 바꿉니다. 아침을 어둡게 시작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점심 메뉴를 고를 때도 뭐 먹지? 귀찮은데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됩니다. 저녁에 집에 오면 불 켜기도 귀찮아서 어둑어둑한 상태로 TV만 봅니다. 그러다 배달 음식을 시키고 과자를 뜯고 필요 없는 물건을 인터넷으로 주문합니다. 반대로 아침을 밝게 시작하는 사람은 하루가 가볍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가면서 오늘 날씨 좋네 하고 밖 공기를 마십니다. 저녁에 집에 오면 창문부터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마음이 가벼우니 충동적인 소비가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출근하고 부인은 집에서 살림을 하셨는데요. 부인이 우울증 초기 증상으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루에 햇빛을 얼마나 쬐세요? 글쎄요. 거의 안 쬐는 것 같아요. 집에만 있으니까요. 그럼 아침에 커튼은 여세요? 아니요. 그냥 닫아두고 지내요. 밖에서 볼까 봐요. 의사는 약 처방 대신 이렇게 말했답니다. 잠시만 아침마다 커튼을 열고 창문을 조금씩 열어보세요. 그리고 다시 오세요. 부인은 반신반의하며 했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기분이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자 아침마다 산책을 나갈 정도로 좋아졌고 몇 달 후에는 작은 부업을 시작할 만큼 의욕이 생겼답니다. 빛을 들이니까
마음도 밝아지고 돈 버는 일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체크 포인트를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방이 환한가요? 창문을 마지막으로 연 게 언제인가요? 며칠째 커튼을 안 연 적이 있나요? 집 안에서 가장 어두운 공간이 어딘지 아시나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오늘부터 바꾸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부터 여세요. 눈부시면 반만 열어도 됩니다. 잠깐이라도 창문을 열어 공기를 순환시키세요. 겨울이라 춥다면 짧게라도 열었다 닫으세요. 집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 있다면 거기에 작은 스탠드 하나를 두세요. 베란다가 어둡다면 창문을 가리는 물건을 치우세요. 화장실이 어둡다면 밝은 전구로 바꾸세요. 돈도 사람도 밝은 곳을 좋아합니다. 어둠은 모든 것의 흐름을 멈추게 만듭니다. 이 작은 습관을 무시하면 집안의 기운이 점점 가라앉고 사람의 마음도 무거워지고 돈의 흐름도 막힙니다. 세 번째 습관, 돈을 존중하는 습관. 말이 현실을 만듭니다. 재물운이 들어오는 집은 돈을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으로 대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돈이 부족해서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모든 사람의 형편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돈을 욕하면 돈도 당신을 피해갑니다. 주변을 한번 보세요. 돈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부터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 사는 게 빠듯해. 물가만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르고 부자들만 좋은 세상.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들은 돈이 생겨도 금방 없어집니다. 보너스를 받으면 어차피 곧 나갈 돈이라고 말하고 실제로 얼마 안 가 급하게 쓸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역시 나는 돈 복이 없어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재무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돈과 심리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여기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부정적 언어는 실제로 돈과의 관계를 망친다. 돈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면 뇌가 그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돈을 멀리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저축 계좌를 안 만들고 절약 방법을 찾지 않고 돈 버는 기회가 와도 나는 안 되라고 포기합니다. 더 놀라운 건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는 돈이 없어라고 계속 말하면 정말로 돈이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두 사람이 똑같은 월급을 받습니다. A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밖에 안 돼. 이걸로 어떻게 살아? 돈이 없어 죽겠네. B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큼이나 받았네. 이번 달은 조금 모아볼까? 누가 저축에 성공할까요? 당연히 B씨입니다. A씨는 어차피 부족한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관리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냥 쓰고 부족하면 카드를 긁습니다. 어떤 분이 명절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돈을 받긴 했는데 뭐 어차피 카드값 내면 끝이지. 주변 사람들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받아봤자 나갈 돈인데 뭐. 그런데 정말로 그달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나갔고 친척 경조사가 겹쳐서 돈이 더 나갔습니다. 받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반면 같은 상여금을 받은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돈이 생겼네. 반은 저축하고 일부는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조금은 내가 갖고 싶던 거 사야지. 신기하게도 이분은 그달에 별탈이 없었습니다. 계획대로 저축하고 부모님께 드리고 본인도 기분 좋게 썼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말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듭니다. 확인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돈 이야기를 할 때 첫 마디가 불평인가요? 감사인가요? 지갑을 열 때 한숨이 먼저 나오나요? 통장 잔액을 볼 때
이것밖에 없네라고 하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말을 바꾸세요. 돈이 없다 대신 지금은 이만큼 있다. 돈이 부족해 대신 더 모으면 되겠네. 사는 게 힘들어 대신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이야.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거짓말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한동안만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적은 수입이라도 이만큼 들어왔다고 인정하세요. 이것밖에가 아니라요. 돈을 쓸 때도 아깝다가 아니라 잘 쓰자고 생각하세요. 필요한 곳에 쓰는 돈은 아까운 게 아니라 투자입니다. 지갑을 열 때도 한숨 대신 고마워 한마디 하세요. 웃기다고요? 해보시면 압니다. 이 작은 말 하나가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돈도 존중받는 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욕먹는 곳에는 아무도 오래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평생 돈과 불편한 관계로 살게 됩니다. 네 번째 습관, 매일 돈의 흐름을 바라보는 습관. 새는 돈을 막는 유일한 방법. 마지막 습관입니다. 재물운이 들어오는 집은 돈을 무작정 모으려 하지 않고 흐름을 봅니다. 물론 바쁜 일상에서 매일 가계부를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흐름을 모르면 돈은 계속 새고 재물운은 절대 쌓이지 않습니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물어보면 오늘 얼마를 썼는지, 무엇에 썼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아침에 마신 커피, 점심 식대, 저녁에 산 것, 택시비, 약값. 이게 다 합치면 얼마인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은데 나가는 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부족하고 통장은 늘 텅텅 비어 있습니다. 재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부자가 되는 비결은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을 아는 것이다. 흐름을 알면 어디서 돈이 새는지 보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눈에 보입니다. 그걸 하나씩 막으면 자연스럽게 돈이 모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한동안 가계부를 써봤습니다. 거창한 앱이 아니라 공책에 간단히 적는 수준이었습니다. 커피 샀다, 점심 먹었다, 택시 탔다 이렇게요. 시간이 흘러 계산해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달 음식, 커피와 음료, 택시와 대리운전, 충동 구매, 이런 것들이 모이니 한 달 지출의 상당 부분이었던 겁니다. 이럴 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이렇게 바꿨습니다. 배달은 가끔만 시키기, 커피는 집에서 끓여 먹기, 택시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충동 구매 전화로 생각하기. 결과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절약됐습니다. 몇 달 후엔 저축 통장에 꽤 많은 돈이 모였습니다. 돈을 더 벌지 않았는데 돈이 모였어요. 그냥 새는 구멍을 막았을 뿐인데요. 이게 핵심입니다. 많이 버는 것보다 새는 걸 막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적게 벌어도 조금씩 모으면 남고 많이 벌어도 펑펑 쓰면 늘 부족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큰 돈이 생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써버렸습니다.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녀들 용돈, 친척 경조사, 집과 자동차 수리, 여행, 생활비 보태기, 이것저것. 흐름을 보지 않으니까 돈이 물 새듯 빠져나간 겁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비슷한 퇴직금을 받은 다른 분은 매일 조금씩 지출을 기록했습니다. 노트에 간단히요. 오늘 시장에서 장 봤다. 병원 갔다. 손주 용돈 줬다. 이렇게만 적었는데도 달라졌답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조금씩 줄여나갔고 시간이 흘러도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얼마를 썼는지 지금 바로 떠오르나요? 이번 주 불필요한 지출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한 달에 배달 음식을 몇 번 시키는지 아시나요? 커피를 하루에 몇 잔 사 먹는지 계산해 본 적 있나요? 모른다면 당신의 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전 잠깐 오늘 쓴 돈을 머릿속으로라도 정리하세요. 오늘 커피 샀고, 점심 먹었고, 마트 갔고, 대충 이 정도 쓴 것 같네. 일주일에 한 번 불필요한 지출을 체크하세요. 이번 주는 배달을 너무 자주 시켰네. 다음 주는 줄여보자. 한 달에 한 번 카드 명세서를 보세요.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확인만 하세요. 다음 달엔 조금만 더 아껴보자. 이 정도로 작은 목표 하나만 세우세요. 이 작은 습관이 시간이 쌓이면 큰 돈을 만들고 세월이 흐르면 당신의 노후를 바꿉니다. 사실 문제는 큰 지출이 아닙니다. 문제는 매일 조금씩 새는 돈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한정된 돈은 흐름을 알 때 비로소 머물 곳을 찾습니다. 재물운의 뿌리는 큰 수입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점검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집을 비우는 습관. 둘째, 아침에 빛을 들이는 습관. 셋째, 돈을 존중하는 습관. 넷째, 매일 돈 흐름을 보는 습관.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이게 뭐가 특별해? 이런 걸로 재물운이 달라진다고? 맞습니다. 특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특별하지 않은 것을 매일 하는 사람이 결국 특별한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늘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들 있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이 뭐 특별한 재주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냥 이런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지킬 뿐입니다. 재물운은 운칠기삼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도 아니고 타고난 복도 아니고 부자 부모를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편안히 머물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것, 돈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매일 조금씩 점검하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왜 다들 안 할까요? 간단합니다. 귀찮고 효과가 바로 안 보이니까요. 물건을 버리는 건 귀찮습니다. 커튼 여는 건 습관이 안 되어 있어서 자꾸 까먹습니다. 말을 바꾸는 건 어색합니다. 지출을 기록하는 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시작도 안 합니다. 아니면 며칠 하다가 그만둡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약속드립니다. 이 중 딱 하나만 한동안만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물건을 비우면 집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빛을 들이면 아침이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말을 바꾸면 돈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지출을 점검하면 새는 구멍이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통장 잔액이 바뀝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혹시 이런 생각하셨나요? 그래, 나도 이래서 돈이 안 모였구나.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이 먹어서 바꾸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당신을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모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삶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집을 비우는 건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를 가볍게 사는 태도입니다. 빛을 들이는 건 단순히 커튼을 여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돈을 존중하는 건 돈을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흘린 땀의 대가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흐름을 보는 건 인색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많이 갖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나 자신을 존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재물운은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일 뿐입니다. 혹시 나는 이미 늙어서 바꿀 수 없어 하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남의 눈치를 보느라, 체면을 지키느라, 자식 키우느라 이런 걸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나이 들어 습관을 바꾼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 후 집을 정리하고 아침마다 산책하고 용돈 기록장을 쓰고 오래도록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삶은 마음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작은 습관으로 가꾸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까요? 첫째, 물건 하나 버리기부터. 내일 아침 잠깐만 투자하세요. 서랍 하나, 선반 하나만 열어보세요. 오래 안 쓴 물건이 있으면 과감히 버리세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자문하세요. 오랫동안 안 썼는데 앞으로 쓸 일이 있을까? 답이 글쎄, 라면 버리는 겁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버려도 한 달이면 여러 개입니다. 1년이면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집이 비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둘째, 커튼 여는 것을 의식적으로. 내일 아침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커튼 열기라고요.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할 일은 커튼 여는 겁니다. 눈부시다고요? 그럼 반만 여세요. 햇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됩니다. 창문도 잠깐만 열었다 닫으세요. 추워도 잠시는 참을 수 있습니다. 이걸 며칠만 해보세요. 분명히 아침 기분이 달라집니다. 셋째, 돈 이야기할 때 말 바꾸기.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연습하세요. 돈이 없다, 지금은 이만큼 있다. 사는 게 빠듯해, 그래도 먹고 살만해. 돈이 아까워, 잘 써야지. 처음엔 어색합니다. 거짓말 같기도 합니다. 일부러라도 이렇게 말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넷째, 자기 전 잠깐 점검.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잠깐만 생각하세요. 오늘 얼마 썼지? 뭐 샀지? 불필요한 지출은 없었나? 노트에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정리만 하세요. 이것만 해도 달라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대략 계산해 보세요. 이번 주는 대충 이 정도 쓴 것 같네.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다섯째, 한 달에 한 번 카드 명세서 보기. 매달 카드 명세서가 나오면 잠깐만 투자하세요.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만 확인하세요. 이번 달은 배달이 많았네. 다음 달엔 줄여보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중 딱 하나만 선택하세요. 욕심내서 다 하려고 하면 며칠 만에 포기합니다. 하나만 제대로 한동안 해보세요. 시간이 흘러 효과가 보이면 그때 하나 더 추가하세요. 그렇게 천천히 늘려가는 겁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흐름이 됩니다. 조급하게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세요. 이 네 가지를 다 지키며 사는 사람도 드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시도하는 겁니다. 물건을 매일 버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가끔만 해도 됩니다. 커튼을 깜빡 잊어도 괜찮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열면 됩니다. 말을 바꾸다가 또 옛날 말버릇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때그때 고쳐가면 됩니다. 지출을 기록하다가 며칠 빼먹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난 역시 안 되라고 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재물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 쌓아가는 겁니다. 지키려 애쓰다 지칠 때는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식으로 천천히 나아가세요. 오늘 네 가지 습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집을 비우는 습관, 아침에 빛을 들이는 습관, 돈을 존중하는 습관, 매일 돈 흐름을 보는 습관. 이 이야기는
부자가 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돈을 모으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을 대하는 태도, 아침을 여는 마음, 돈을 대하는 말투, 매일의 작은 점검. 이런 것들이 쌓여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재물운은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일 뿐입니다. 나이 들수록 배워야 할 지혜는 단 하나입니다. 더 많이 갖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더 크게 벌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새는 걸 막는 것. 남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 속도로 사는 것. 여러분은 요즘 이 중 어떤 습관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겁니다. 들었다는 것 자체가 첫걸음입니다. 내일 아침 커튼 하나만 열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별책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